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5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성균관 생원 허형 등 65인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관수도 없고 언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에 있어 이목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진실로 감히 망령되게 만에 하나라도 의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비록 상인이나 공인의 천한 무리라 하더라도 오히려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신등은 근궁의 장수함에서 교육의 은혜를 입었으니 한 가지 바른 의논을 올려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교수를 보고 왕비를 폐하여 서인을 삼는 데 대해 신등은 비로소 전하께서 입지가 강단하시고 용법이 지극히 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비록 규문의 아니라 하더라도 사사로운 은혜로 인하여 공의를 폐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이번 일은 과감하기는 했습니다만 인정에 있어서는 적이 미안하다고 여깁니다. 신등은 삼가 상고하건대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그 배필을 세웠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하늘이 배필로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르기를 하늘이 세웠다 하늘이 정했다 하였다면 배필이 되면 하늘이 정한 것입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사당에 배운 연후에 지어미가 된다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종묘에서 받은 것이며 또 명나라 황제에게 명을 청한 연후에 왕비로 책봉된 것이라면 이는 명나라 황제가 허락한 것입니다. 대저 하늘이 정하고 종묘에서 받았으며 명나라 황제가 허락하여서 고뉘에 정유가 되어 한나라의 어머니가 된 것이므로 이미 임금과 상대되는 몸이니 진실로 경이하게 폐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대고가 있다고 하면 경사와 나라 사람들에게 의논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버린 연후에 명나라 황제에게 고하고서 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은 경사, 대보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선하께서 어찌 홀로 차마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물며 왕비는 이미 원자를 낳아 국조로서 군부가 되었는데 깎아내려 서인을 만들면 어머니가 자식으로 해서 귀하게 되는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이며 그 명분과 의리에 있어서도 순리가 아닌 듯합니다. 만일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가할 것이요, 이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궁궐 안에서 폐하는 것이 가할 것이며, 만약 궁 안에 두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따로 한 궁을 짓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대저 임금의 배필로서 이미 원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한나라의 시민들이 받들어 모신 지가 오래되었는데 하루아침에 폐하여 여항의 속에 있게 한다면 이는 인정이 매우 놀랄 일이요 신자로서 차마 하지 못할 바입니다. 지금 조정의 신하들도 오히려 임금의 뜻을 돌이키지 못하는데 일개 서생이 어찌 능히 전하의 생각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좋은 것을 취하는 자는 오히려 선한 사람에게서도 취한다고 하는데, 신등이 관수의 책임도 없으면서 부월의 배임을 피하지 않고 감히 곧은 말로 황론하는 것은 마음에 참아하지 못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참작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 말미에 쓰기를 국가의 대사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이 일을 내어 군정을 동요시키고 인청을 놀라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아니하니 모두 다 의금부에 회부하여 추국해서 아뢰라 하였다. 김계창 변수가 아뢰기를 광망한 생도들의 말은 좋게 허물될 것이 못됩니다. 만일 부득이하다고 하면 먼저 당장 색장을 거두고 수창자를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옛부터 서생은 국가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않는 가시니 모두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건궁은 문묘의 별칭으로 성균관을 가리킨다. 장수는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 국조는 임금의 후사이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5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홍문관직 제학 최경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근일에 패비한 연후를 듣고서 청하여서 이미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만 신등이 여러 날을 두고 반복하여 이를 생각해보니 옛부터 제왕이 비록 부득이하여 패후하였더라도 사제로 돌려보낸 이는 있지 아니하였으며 본궁하는 것도 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씨는 사지로 돌려보내고 본공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니 일이 옛날과 다름으로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전대의 군왕으로서 정후를 폐기한 것이 어찌 옳은데도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반드시 그 옳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궁에 있게 하여 본궁을 폐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부부의 중시의 은혜를 온전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라리 후하게 하였다는 실책을 택한 것입니다. 신등이 뇌정의 아래에서 어찌 명예를 탐내어 어리석게 이러하겠습니까? 신등이 모두 재주가 없으면서 시종의 반열에서 대죄하는 것은 진실로 전하의 미덕을 무궁하게 빛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저 부인이란 의리를 알지 못하고 그 도리도 이루는 것이 없으므로 군자가 몸소 행하여 이끌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과처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 이르고 가방을 다스리도다라고 하였으며 전에 이르기를 집이 다스려져야 나라가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안으로 성찰할 것이지 어찌 전부 부인의 과실만으로 박대를 하십니까? 전하께서 멀리는 전대를 본받으시고 가까이로는 여정을 살피시어 별궁에 처하여서 호위를 엄하게 하고 관에서 공봉하게 하여 시종은 은혜를 온전히 하시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내가 좋지 못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왕후가 이에 이르렀다고 여기는가? 그러나 요순도 불추한 자식이 있었으니 덕이 부족해서 그를 했겠는가? 사유를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최경지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재가를 하지 못했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도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모두 다 임금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억척으로 임금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제 너희들을 죄주고자 하나 우선 그냥 두는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부부의 종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니다. 성중시로 105권 성중 10년 6월 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중시로 105권 성중 10년 6월 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산 박숙진과 대사관 성현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정윤년의 독약 사건은 이미 지난 일이므로 주문할 수 없지만은 무술년 4월에 인형을 만들어 저주한 일은 또 어찌 모두 다 윤씨의 소위이겠습니까? 반드시 인도한 자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추국하여 죄를 받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옳지 않다. 나의 생각이 어찌 경등만 못하겠는가? 만일 혹시 이를 국문한다고 하면 마땅히 윤씨를 국문해야 하고 마침내는 장을 때려야 할 것인데 윤씨를 형벌할 수 있겠는가? 또 죄가 있는 자는 물러나 있고 죄 없는 장아 장 아래에 죽을까 두렵다 하였다. 박숙진 등이 또 아뢰기를 신이 지금 대궐에 이르러 들으니 어제 유생 등이 상서한 것으로 인하여 옥에 가지었다고 하는데 유생은 본래 광망한 선비입니다. 윤씨는 조정에서 모으시는 신하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유생이겠습니까? 청컨대 놓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어찌 국가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겠는가? 65인 가운데는 반드시 창모한 자가 있을 것이니 장차 이를 추국하여 대죄로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 박숙진 등이 다시 청하기를 이번에 윤씨의 일을 말하는 자를 모두 다 용서하였으니 아울러 유생도 용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성현이 아뢰기를 세종 때의 유생들이 불교로 배창하는 상서를 하였는데 말이 매우 절박하였으므로 세종께서 이를 국문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생이 어찌 승지와 홍문관의 권한이 구속된 것을 듣지 못했겠는가? 그런데 감히 이러한 것은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찌 유치한 어린아이가 나에게 윤씨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장차 돼지를 가하여 후례를 징계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105권 성종 10년 6월 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유생 62명을 방면하고 창모한 생훈 강삼 윤연신 은윤만을 가두도록 하였다. 성조시록 105권 성조 10년 6월 7일 음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윤민이 아뢰기를 유생은 본래 관간하여 지기는 고원하나 세상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일이 절도에 맞지 못합니다.
이번에 패비하는 일이 불가하다는 일을 가지고 우르르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므로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패비의 원인은 비록 조정에 있는 대신이라 하더라도 의심이 없을 수 없다가 윤씨의 사정이 나타난 연후에야 그전의 의심이 분명하게 풀리게 되었는데 하물며 밖에 있는 유생으로서 이목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겠습니까? 옛날 세종조의 내불당을 지은 것으로 해서 유생들이 상수하여 논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자 곧 방을 붙여서 이르기를 이단은 날로 일어나고 우리의 돈은 날로 쇠해가니 우리는 가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오히려 용서하고 묻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관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불당의 예가 아니다 하고 이어서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정장손이 아뢰기를 선비가 바야로 궁구하게 길어질 때에는 곧 이르기를 내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직언할 수 있다 하다가도 조정에 서는 날에 이르러서는 관망만 하고 외축되어 직언으로 항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적습니다. 빌건대 너그러운 용서를 내리시어 고든 선비의 기백을 기르게 하소서 하였다. 윤민이 이르기를 선비는 집에서 닦는 것도 오히려 천자이들에서 헐어버리는 것인데 지금 만약 죄를 준다고 하면 선비들이 모두 다 집에서 헐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추국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윤민이 또 아뢰기를 산선의 전토는 비록 선왕이 하사한 바라 하더라도 당초 이를 하사할 때 수령 등이 하결에게 위협을 받고 지나치게 많이 점령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선왕의 본의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통해한 지 진실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백성들의 원통함이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신소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는가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김종지가 죽고부터는 하결로 말미암아 강원도 안의 모든 혈기 있는 자는 머리를 수그리고 기운을 잃어 그를 두려워하여 뇌정하과 같이 되었는데 누가 감히 하기를 뜻을 어기고 상달을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우부성지 철수가 아뢰기를 신의 아비가 일찍이 강원도를 맡아 다스렸는데 신이 배에 오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상원사와 낙산사의 사이를 보았더니 험지를 넘음이 몇 겹이 되고 서로의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그런데 무릇 제목을 실어 나르고 도를 운반하는 것은 모두 다 거민을 부려 그 백성들이 애써 노력하여 종사하면서 감히 수고로움을 고하지 못하니 하계를 겁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제 언인 민정과 서로 떨어졌다고 하니 다시 그 도의 계분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윤민이 아뢰기를 홍인로는 율에 의하여 주의를 살펴보면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하는데 고심만 거두고 권경은 사첩을 거느리고 부임하였는데도 파직만 시켰으니 후인을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람이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은 가리우지 못할 것이다. 홍의로는 도적을 잡은 공이 있고 또 무죄가 있으니 마침내는 소용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고심만을 거둔 것이고 권경은 공신이기 때문에 파직함이 또한 옳은 것이다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홍의로와 같은 자는 어찌 얻기 어려운 재주이겠습니까? 그를 징계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시첩을 거느리는 것은 빈번하게 하는 일인데 권경은 불행하게도 일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홍의로를 외방에 부처하게 하라 하였다. 전경 안윤손이 아뢰기를 패비의 일을 대관들이 교장하여 상소하였을 때에는 곧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구하는 자는 죄가 없겠는가 하고 홍문관에서 상소하였을 때는 임금의 허물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며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하였을 때는 그들을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대저 뇌정이 치면 꺾이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만균에 눌리면 부서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비록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말할 때의 뜻대로 다하지 못할까 걱정인데 만약 뇌정의 위험으로 치고 만균의 무게로 누른다면 누가 감히 지존에 한가하여 불측의 재앙을 밟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언로에 있어 어쩌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패비의 일은 그대가 이미 충분히 알았을 것인데 어제 다시 뒷말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이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옛날에 배우 한 자는 혹은 영항에 두기도 하고 혹은
금융성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김주량은 이적의 임금이요 소신은 만국의 임금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전토를 하사하였고 차마박하게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잠작하소서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면 후일의 근심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죄책을 가하는 것을 엄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니 채수가 울면서 아뢰기를 신이 윤씨를 높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기승군과 화이군은 모두 다 죄가 크고 악이 극에 달했는데도 오히려 안치하고 의식을 관해서 공급하는데 하물며 윤씨는 한나라의 무위가 된 것이겠습니까? 오래도록 사제에 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신이 밤낮으로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윤씨가 궁금해 있을 때에도 착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았는데 만약 외인과 교통하여 출입하는 데 방해로움이 없다고 하면 그 호환이 어떻겠으며 국가에 누가 되는 것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별처에 두고 담장을 높이하여 외인으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윤씨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국가에는 정해진 형벌이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하였다. 동지사 정효상과 윤민이 아뢰기를 윤씨의 집은 대대로 청한하여 거실이 외부로 드러나며 그 어머니 신씨가 또 의지지 못한 사람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선갑 후갑의 교훈을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영항은 죄 있는 궁인을 유폐하는 곳이다. 금용성은 진나라 양후와 민의 태자의 가후가 배출되어 있던 곳이다. 승정실록 105권 승정 10년 6월 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윤씨를 건폐하여 그 형제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 어머니와 동거하게 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1. 다만 어머니를 따라 사는 것은 허락하되 동생 및 원근이 족친과는 교통하지 못하게 한다. 1. 혹 어떤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고하게 하고 만약 알면서 고하지 아니하면 제서 유의 유로서 죄를 준다. 1. 그 부의 관원으로 하여금 상시로 고철하게 하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우러 이를 주의 준다 하고 승지 등이 이어서 아뢰기를 윤씨는 죄가 있으니 그 형제와 더불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 형제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기성군 이준도 어머니와 만나지 못하였다 하였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이제 전교하기를 윤씨 부모의 봉작을 박탈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숙문이 아뢰기를 지금 두 궁을 수리하는데 성공 제조가 있으니 굳이 수상이 이를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지평 복승정이 아뢰기를 옛날 주공 소공이 낙 양을 영조하는 것은 초창의 시기였기 때문이지만은 금일의 역사는 이와는 매우 다른데 어찌 수상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영선한 대사이기 때문에 도제조로 하여금 통찰하게 한 것이다. 경복궁을 수리할 때는 상당 부분도 일찍이 그 일을 감찰하였는데 도제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니 영사 김국강이 아뢰기를 수상은 불가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개차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고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모든 포의 염전이 본령과 서로의 거리가 요원하여 각성은 비록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황과 군수의 소금 보급하는 데에 예비가 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포 군관의 식량은 전부 어염에 기대하고 있으니 오래된 염전은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옛날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각성은 군중에서 나팔을 부는 소리이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논어를 강하다가 백성이 신의가 없으면 자립하지 못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독관 이 장신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신이라는 것은 인군의 큰 보배에 다하였고 또 이르기를 국인과 더불어 사귐에 있어 신의에서 그친다 하였으니 신의의 뜻은 매우 큰 것입니다 하고 또 성지 홍기달이 아뢰기를 호령을 하는데 신용이 없으면 백성이 손발을 둘 데가 없고 상벌에 신용이 없으면 백성이 권성징악 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를 잠작하기를 저울로 물건을 다는 것과 같이 하고 이를 지키기를 사시가 진실을 기필하는 것과 같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이 옳은 것이라면 진실로 마땅히 금습과 더불어 변치 않을 것이지만 만일 옳지 못한 것이라면 어찌 반드시 신의를 지켜야 하는데 구애되겠는가. 역대로 임금이 비록 그 옳지 못함을 알았더라도 억지로 이르기를 벌써 이미 그렇게 된 것이니 고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옳은 것이겠는가. 신의는 일에 있어서 마치 토가 사시에 기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나도 그가 큰 것임을 안다 하였다. 또 강하다가 백성이 만족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하리하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 이 장신이 아뢰기를 이를 보면 출렴하는 무리는 성인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주서가 되었을 때 호조에서 경계의 부세의 등대를 더할 것을 청했었습니다. 하니 어서야 이르기를 백성이 만족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하랴고 한 것은 그 10분의 2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서로의 차이가 대단할 뿐만 아닙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폐하를 부유하게 하는 자는 폐하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제 한자를 논함에 있어 반드시 유언을 일컫는데 그것은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한 연후에 나라를 부유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를 살피소서 하였다. 그 10분의 2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뜻은 논어의 안연편에 애공이 유약에게 묻기를 흉년이 들어 구경이 부족한데 어쩌면 좋겠는가 하므로 유약이 대답하기를 어째서 철법 10분의 1 세법을 말한다 쓰지 않습니까 하니 애공이 말하기를 현행의 10분의 2의 세법을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철법을 쓸 수 있겠는가 한 데서 인용된 말이다. 성서실록 105권 생중 10년 6월 10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제주도 표류인 김비의 등으로부터 유고국 분속과 일본국 사정을 듣다. 표류했던 제주사람 김비의, 강무, 이정 등 세 사람이 유고국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지나온 바 여러 섬의 풍속을 말하는 것이 매우 기이하므로 임금이 홍문관에 명하여 그 말을 써서 아래라고 하였다. 그 말에 이르기를 우리들이 정유년 2월 1일에 현세수, 김덕산, 이청민, 양성돌, 조기봉과 더불어 진상할 감자를 배수하여 같이 한 배에 타고 바다로 출범하여 추자도로 향해 가다가 갑자기 크게 불어오는 동풍을 만나 서쪽으로 향하여 표류하였습니다. 처음 출발한 날로부터 제6일에 이르렀으는 바닷물이 맑고 푸르다가 제7일부터는 더 제8일까지 일주야를 가니 혼탁하기가 떠물과 같았으며 제9일에 또 서풍을 만나 남쪽을 향하여 표류해 가니 바닷물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상세하다. 제14일째에 한 작은 섬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마치 기슭에 대이지 못하여 키가 부서지고 배가 파손되어 남은 사람은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고 여러 가지 장비도 모두 물에 빠져 잃어버렸으며 우리들 세 사람은 한 판자에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탕하는 사이에 마침 고기잡이 배 두 척이 있어 각각 네 사람이 타고 앉아 있다가 우리들을 발견하고는 거두어 싣고 가서 섬기스르게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윤이시마라고 그곳풍 속의 섬을 일컬어 시마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인가가 섬을 둘러 살고 있고 둘레는 이틀길이 될 듯하며 섬 사람은 남녀 100명으로 풀을 베어 바닷가에 여막을 만들어 우리들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제주를 출발한 때로부터 큰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 파도가 이마 위를 지나고 물이 배 가운데 꽉 차서 배전이 잠기지 않은 것은 두어 판자뿐이었습니다.
김비이와 이정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고 강문은 노를 잡으며 나머지는 모두 다 배멀미를 하여 누워 있어 밥을 지을 수가 없어 한 방울의 물도 입에 넣지 못한 지가 무릇 19날이었는데 이때 이르러 3사람이 쌀죽과 마늘을 가지고 와서 먹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는 처음으로 쌀밥 및 탁주와 마른 바다 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 이름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7일을 머문 뒤에 인가를 옮겨두고서 차례로 돌아가며 대접을 하는데 한 마을에서 대접이 끝나면 문득 다음 동네로 채송하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우리들을 세 마을에 나누어 두고 역시 차례로 돌아가며 대접하였는데 무릇 술과 밥은 하루에 3끼였으며 온 사람의 용무는 우리나라와 동일했습니다. 그 나라의 풍속은 길을 뚫고 푸르고 작은 구슬로서 깨어 2~3촌씩 들이우고 또 구슬을 깨어 목에 새 4겹을 둘러서 한 자쯤 들이웠으며 남녀가 같이 하는데 늙은 자는 안 했습니다. 1. 남자 여자 모두 다 맨발로 신이 없었습니다. 1. 남자는 머리를 꽉 곱쳐서 포개어 300근으로 묶고 목 가운데 상투를 틀었는데 망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염은 길어서 배꼽을 지나갈 정도인데 혹은 꽈서 상투를 두어 겹을 둘렀습니다. 부인의 머리도 길어서 서면 발꿈치까지 미치고 짧은 것은 무릎에 이르렀는데 쪽을 찌지 않고 머리 위에 둘렀으며 옆으로 나무빛을 귀민 머리에 꽂았습니다. 1. 가마, 솥, 숟가락, 젓가락, 소반, 밥그릇, 자기, 와기는 없고 흙을 뭉쳐서 솥을 만들어 햇빛에 쪼여 말려서 지푸로서 태워 밥을 짓는데 5~6일이면 문득 파열해 버립니다. 쌀을 전용하고 비록 조가 있더라도 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밥은 대나무 상자에 담아서 손으로 뭉쳐 덩어리를 만들되 주먹 크기와 같이 하고 밥상은 없고 작은 나무 개를 사용하여 각각 사람 앞에 놓습니다. 매양 밥을 먹을 때는 한 부인이 상자를 맡아서 이를 나누어 주며 사람마다 한 덩어리씩인데 먼저 나뭇잎을 손바닥에 가운데 놓고 밥 덩어리를 그 나뭇잎 위에 얹어 놓고 먹으며 그 나뭇잎은 연잎, 꽃잎과 같았습니다. 한 덩어리를 다 먹으면 또 한 덩어리를 나누어줘 3덩어리로 한도를 삼으나 먹을 수 있는 자에게 한 덩어리를 수를 계산하지 않고 다 먹는 데 따라 주었습니다. 1. 염장은 없고 바닷물에 채소를 넣어 국을 만들며 그릇은 바가지를 사용하거나 혹은 나무를 파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 술은 탁주는 있으나 청주는 없는데 쌀을 물에 불려서 여자로 하여금 쉽게 하여 죽같이 만들어 나무통에서 빚으며 누룩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이 마신 연후에 조금 취하고 술잔을 바가지를 사용하며 무릇 마실 때에는 사람이 한 개의 바가지를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는데 양에 따라 마시면 수작의 예가 없고 마실 수 있는 자에게는 더 참가합니다. 그 술은 매우 담담하며 빚은 지 3~4일이 되면 있고 오래되면 쉬어서 쓰지 못하며 나물 한 가지로 안주를 삶는데 혹 마른 물고기를 쓰기도 하고 혹은 신선한 물고기를 잘게 끊어서 회를 만들고 마늘과 나물을 더하기도 합니다. 1. 혹 쌀을 불려 보구를 찧어서 이를 뭉쳐 떡을 만들며 종려나무 잎의 크기와 같이 하고 종려나무 잎으로 싸고 지프로 묶어서 삶아 먹습니다. 1. 그 근처는 모두 일실을 만들고 내실이 따로 없고 창이 없으며 전면은 조금 높이 들려 있고 후면은 처마가 땅에 드리워져 있으며 대개 띠를 사용하고 기와가 없으며 밖에는 울타리가 없고 잠자리는 목상을 사용하며 이불과 요가 없고 포석을 깔아서 사용하며 사는 집 앞에 따로 누고를 만들어 거둔 바의 벼를 쌓아 두었습니다. 1. 관대가 없고 더우면 혹 종려나무 잎을 사용한 삭간 모양의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승립과 같았습니다. 1. 3. 목면이 없고 양잠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모시로 짜서 배를 만들고 옷을 만들되 직령과 같았으며 옷깃과 주름은 없고 소매는 짧고 넓으며 염색은 남청을 쓰고 속옷은 백포 세폭을 써서 볼기에 매였으며 부인의 옷도 같았으나 다만 속치마를 입고 속옷이 없으며 치마도 푸른 빛을
물들었습니다. 1. 집에는 쥐, 소, 닭, 고양이가 있으니 소와 닭의 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곧 묻습니다. 우리들이 이르기를 소, 닭의 고기는 먹을 만한데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더니 섬 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비웃었습니다. 1. 산에는 제목이 많고 잡수가 없습니다. 1. 날짐승으로 오직 비둘기와 황작뿐이었습니다. 1. 곤충으로는 거북, 뱀, 뚜꺼비, 개구리, 모기, 피리, 파리, 박쥐, 벌, 나비, 사마귀, 잠자리, 지네, 지렁이, 개똥벌레, 개가 있었습니다. 1. 천리안은 있으면서도 철기를 만들지 않고 작은 삽을 사용하여 밭을 파헤치고 풀을 제거하여 주우를 심습니다. 수저는 12월 사이에 소를 사용하여 밟아서 파종을 하고 정월 사이에 이 양을 하되 풀을 베지 않으며 2월에 벼가 바요로 무성하여 높이가 한 자쯤 되고 4월에 물을 익는데 올벼는 4월에 수확을 마치고 너벼는 5월에 바야흐로 추수를 마칩니다. 벤 뒤에는 뿌리가 다시 자라나 처음보다 더 무성하며 7, 8월에 수확합니다. 수확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근신하여 비록 말을 하더라도 소리를 크게 하지 아니하고 입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지 아니하며 혹 풀잎을 말아서 불면 막대기로 이를 금하다가 수확을 한 후에 작은 피리를 부는데 소리가 매우 가늘었습니다. 한 번 수확한 벼는 이삭을 연달아 묶어서 누고에 두고 대나무 막대기로 이를 털어서 디딜방아로 찍습니다. 1. 풀과 벼를 베는 데에는 낫을 쓰고 쪼개거나 찍는 데에는 도끼와 모자를 사용하며 또 작은 칼이 있고 궁시와 부국은 없으며 사람들은 작은 창을 가지고 기거하며 놓지를 아니하였습니다. 1.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 앉혀서 언덕의 석굴 밑에 두고 흙으로 묻지 않으며 만약 언덕의 석굴이 넓으면 대여섯 개의 관을 함께 두었습니다. 1. 그 지역은 따뜻하여 겨울에도 서리와 눈이 없고 초목이 마르지 아니하며 또 얼음이 없습니다. 섬 사람들은 호옷 2벌을 입고 여름에는 다만 하나를 입는데 남녀가 같았습니다. 1. 채소로는 마늘, 가지, 참외, 토란, 생강이 있는데 가지의 줄기 높이가 3, 4척이나 되고 한 번 심으면 자손에게까지 전하여 결실은 처음과 같고 너무 넓으면 가운데를 찍어 버리고 벌이나 또 우미나스의 열매를 맺습니다. 1. 나무는 오매, 뽕나무,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1. 과시로는 청귤, 작은 밤이 있는데 귤은 사시로 꽃이 피었습니다. 1. 등촉이 없고 밤에는 대를 묶어 횃불을 만들어 비추었습니다. 1. 집에는 뒷간이 없고 들에다가 그냥 눕니다. 1. 배를 짤 때는 성소를 사용하는데 모양은 우리나라와 같았고 그 밖에 다른 기계는 같지 않았으며 성수와 추세도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1. 땅을 파서 작은 우물을 만들고 물을 그릴 때는 바가지와 병을 썼습니다. 1. 배는 키와 돛대만 있고 노는 없는데 순풍에만 돛을 달 뿐이었습니다. 1. 그 풍 속에 도적이 없어 길에서 떨어진 것을 줍지 아니하고 서로 꾸짖거나 큰 소리로 싸우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를 어루만져 사랑하여 비록 울더라도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1. 풍속에 추장이 없고 문자를 알지 못했으며 우리들은 저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땅에 있으니 조금은 그 말하는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고향을 생각하고 항상 울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새 벼의 줄기를 뽑아서 옛날 벼와 비교해 보이고는 동쪽을 향하여 불었는데 그 뜻은 대개 새 벼와 옛 벼와 같이 익으면 마땅히 출발하여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말함이었습니다. 무릇 6삭을 머물고 7월 금음에 이르러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기다려서 섬사람 13명이 우리들과 같이 양식과 탁주를 준비해 가지고 같이 한 척의 배를 타고서 일주야 반을 가니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소네시마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자들은 8, 9일 동안을 머물렀다가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네시마는 좁으면서도 길었는데 둘레는 4, 5일 일정이 될 만하였고 그 언어, 음식, 의복, 글씨, 풍토는 대개 유니시마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1. 부인은 코를 양쪽으로 뚫어 조그만 검은 나무를 꿰었는데 모양이 검은 사마귀와 같았고 정강이는 푸른 구슬을 둘러 메었는데 그 넓이가 수촌쯤이었습니다. 1. 벼와 조를 쓰는데 조는 벼의 3분의 1쯤 되었습니다.
이 수확한 나락은 가까이 있는 빈터에 쌓아두었는데 높이가 모두 2길쯤이었고 같은 마을 사람 한 곳에 모여 사는데 많은 곳은 4, 50여소에 이르렀습니다. 집에는 쥐가 있고 소, 닭, 고양이, 개를 기르는데 소는 도살하여 이를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1. 산에는 산돼지가 있는데 섬사람이 창을 가지고 개를 끄고 가서 사냥에 잡아다가 그 털을 태우고 베어서 삶아 먹으나 사냥한 자만 먹고 비록 지극히 친한 자일지라도 주지 않으니 만일 남에게 주면 잡기가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1. 과실로 유자, 작은 반 도토리가 있었습니다. 1. 채소로는 토란, 치과, 생강, 마늘, 가지, 호박이 있었습니다. 1. 산에는 제목이 많아 혹은 실어내어 다른 섬에 무역하기도 하고 혹 동백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2길이며 꽃이 피었습니다. 1. 마가 있는데 길이가 한자 남짓하고 사람의 몸 크기와 같으며 두 여자가 함께 하나를 입고 도끼로 끊어서 삶아 먹었습니다. 1. 날짐승으로는 까마귀, 비둘기, 바닥, 가마우지, 갈매기, 해우리, 황작이 있었습니다. 곤충으로는 모기, 파리, 뚜꾸비, 개구리, 뱀, 달팽이가 있었는데 그 풍속에는 달팽이를 삶아서 먹었으며 큰 뱀의 길이는 5, 6척이나 되고 크기는 석가래와 같았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구렁이를 보고서 아이의 발을 구렁이 등에 올려놓고 구렁이의 꼬리를 어루만졌는데 커서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윤희도와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무릇 오삭을 머무르다가 12월 금음에 이르러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과 같이 한 척의 작은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갔더니 한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포벌 로마이 시마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서 산이 없었는데 모두 다 모래와 돌로 된 땅이었고 둘레는 소네도에 비교하여 조금 작았습니다. 그 언어와 의복, 그 실풍토는 대개 윤희도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1. 기장, 조, 밀, 보리가 있고 농과 벼는 없었으며 소네도에서 무역해 온다고 했습니다. 1. 밀, 보리를 심고 가을이 되면 우분을 사용하되 손으로 움켜서 밭에 넣고 삽을 사용하여 흙을 일으켜서 덮으며 2, 3월의 바야흐로 익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밭을 일구어 심는데 9종류의 곡식을 심고 또 10월의 사이에 파종하여 2, 3월에 수확해서 마치고 다시 심어서 7, 8월에 또 수확했습니다. 1. 날짐승으로는 비둘기, 황작,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1. 집에는 쥐가 있고 소, 닭, 고양이를 기르며 소를 잡아 먹으나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1. 채소는 가지, 토란, 마늘, 박이 있었습니다. 1. 남녀가 귀를 뚫어 조그만 푸른 구슬을 꿰어 또한 구슬을 꿰어서 목에 걸었습니다. 1. 제목은 없고 집을 지을 때는 모두 다 소네도와 에서 가지고 와서 짓는다고 했으며 또 과일나무도 없었습니다. 1. 모기, 파리, 달팽이가 있었는데 그 풍속에 달팽이를 삶아서 먹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윤희도와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서 섬 사람 5명이 우리를 데리고 한 척의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가서 그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포라이시마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이는 다음 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이 일정이 될 만하였습니다. 인간은 겨우 40호 남짓하고 언어, 의복, 음식, 거실, 토풍이 대개 유이도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1. 그 풍속은 푸른 구슬로서 팔 및 정강이를 둘러감아 메었는데 남녀가 같았습니다. 1. 날짐승으로 비둘기, 황작,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1. 기장, 조, 밀, 보리가 있고 벼는 없었으며 쌀은 소네도에서 무역해 온다고 하였습니다. 집에는 쥐가 있고 소, 닭, 고양이를 기르며 소를 잡아 먹는데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는 가지, 토란, 마늘, 박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없고 과일나무도 없었습니다. 1. 곤충은 모기, 파리가 있고 거북이, 뱀, 두꺼비, 개구리는 없었으며 나머지는 윤희도와 같았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작은 배에 올라서 하루 낮 동안을 가니 한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섬의 이름은 훌륜시마라고 하였는데
호송이는 다음 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은 편편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일정이 될 만하였으며 그 어느 음식 의복은 또한 윤희도와 같았습니다. 기장, 조, 밀, 보리가 있고 벼는 없는데 쌀은 소내도에서 무역한다고 합니다. 날짐승은 비둘기, 황작,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집에 쥐가 있고 소, 닭, 고양이를 기르며 소는 잡아먹어도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는 마늘, 토란이 있었습니다. 과일나무와 제목이 없었습니다. 곤충은 모기, 파리, 달팽이가 있었는데 그 풍속에 달팽이를 삶아 먹으며 나머지는 윤희도와 같았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삼사람 8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한 배를 타고 한 주야를 반을 가서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타라마시마라고 하였습니다. 평평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일정이 될 만하며 사람은 50여호가 살고 있었고 그 어느 음식, 거실, 토양이 대개 윤희도와 같았습니다. 기장, 조, 밀, 보리가 있고 벼는 없었습니다. 제목이 없어 혹은 소내도에서 가져오고 혹은 이라부도에서 취해온다고 하며 또 과일나무도 없었습니다. 그 풍속의 저포를 사용한 남색을 물들여 두드려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빛깔은 채단과 같았습니다. 날짐승으로는 비둘기, 황작,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곤충과 가축은 앞의 섬들과 같았습니다. 채소는 마늘, 도란이 있었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가니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이라부시마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이는 다음 날에 본섬으로 돌아갔고 둘레는 일정이 될 만하고 그 어느 음식, 거실, 토풍은 대개 윤이도와 같았습니다. 그 의복은 다라마도와 같고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부인은 수정으로 된 큰 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장, 조, 밀, 보리가 있고 또한 벼도 있었는데 벼는 보리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작은 산골짜기가 있어 종려나무, 뽕나무, 대나무가 있고 또한 제목도 있었습니다. 집에는 쥐가 있고 소, 닭, 고양이를 기르며 소는 잡아먹는데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술을 빚는 데에는 쌀누룩을 사용하였습니다. 날짐승으로 갈매기, 겨울아기, 황자,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곤충으로는 모기, 파리,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를 삶아 먹고 뱀은 없으며 나머지는 윤희도와 같았습니다. 채소는 마늘, 토란, 생강이 있었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 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작은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가서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미역고시마였습니다. 호성이는 다음 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서 산이 없고 둘레는 5, 6일정이었으며 그 어느 음식, 거실, 토풍은 대개 윤희도와 같았고 의복은 타라마도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술을 빚는 것은 이라부도와 같았으며 벼, 기장, 조, 밀, 보리가 있었습니다. 밥을 짓을 때는 쇠솥을 사용하는데 발은 없고 가마와 비슷하였으며 이는 유고국에서 무역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구슬을 목에 걸었는데 또한 이라부도와 같았습니다. 집에는 뒷간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쥐가 있고 소, 닭, 고양이, 개를 기르며 소는 잡아먹고 닭고기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날짐승은 새, 비둘기, 황작, 갈매기, 해우라기가 있었습니다. 곤충은 거북이, 뱀, 뚜꺼비, 개구리, 모기, 파리, 달팽이가 있었는데 달팽이를 삶아 먹었으며 나머지는 윤희도와 같았습니다. 채소는 마늘, 수박, 가지, 토란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뽕나무, 대나무가 있고 산에는 잡목이 많았으나 그 이름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15명이 우리를 데리고 같이 한 척의 배를 타고 2주야 반을 가서 유구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닷물의 기세가 용솟음치고 파도가 험악하여 섬사람도 모두 벨머리를 했습니다. 유구국의 공항이 호송인을 포상하여 각각 청홍 면포를 하사하고 술과 밥을 후하게 먹여 종일토록 취해 있었으며 그 사람들을
사받은 바 면포로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한 달을 머물다가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나라 사람과 통사가 와서 우리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므로 우리들이 대답하기를 조선 사람이다 라고 하니 또 묻기를 너희들은 고기잡이를 하다가 표류되어 여기까지 이르느냐 하므로 우리들은 같이 의논하여 답하기를 다 같이 조승구 바다 남쪽 사람인데 진상한 쌀을 씻고 경도로 향해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통사는 우리들이 한 말을 써가지고 국왕에게 아뢰었는데 조금 있다가 두어 관인을 보내어 와서 우리를 맞아 한 객관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 집은 바다와의 거리는 우리가 되지 못했는데 판자로서 집을 덮었고 문호와 창벽이 있었으며 돌 담장이 있었는데 높이가 2길이요 담장에 문이 있어 밤에는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또 관사가 곁에 있었는데 수령 2사람과 감고 2사람이 있었고 따로 하나의 창고를 두어 재물, 전포, 오염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무릇 출납하는 데에는 수령이 이를 감독하였는데 통사가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나라의 군업의 관청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대접하는데 매일 새끼이고 술도 있었습니다. 1. 한 집에서 5일의 양미와 탁주와 생선젓을 관청에서 받아 대접하기를 마치면 다음 집에서 또 받았으니 연차로 대접하였습니다. 대개 5, 6일마다 수령이 한번 우리들을 찾아와 술과 안주로 대접했고 또 관인으로 하여금 상시로 풍후하게 대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마침 국왕의 어머니가 출류하는 것을 보았는데 7년을 타고 사면에 발을 들이었으며 맨 자가 거의 20인으로 모두가 흰 저일을 입고 비단으로 머리를 쌌습니다. 군사는 긴 칼을 가지고 활과 화살을 찾는데 앞뒤를 옹이한 자가 거의 100여인이었고 쌍각, 쌍태평소를 불었으며 화포를 쏘았습니다. 아름다운 부인 4, 5인이 채단 옷을 입고 겉에는 백저포의 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들이 길 옆에 나가서 배알하니 연을 멈추고 2개의 납병에다가 술을 담아서 검은 칠을 한 목기로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맛이 우리나라의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소랑이 조금 뒤에 따라갔는데 나이는 12여세가 될 만하고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머리를 뒤로 들이우고 따지 않았으며 붉은 비단옷을 입고 띠를 띄었으며 살찐 말을 탔습니다. 말 굴레를 잡은 자는 모두 다 흰옷을 입었고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4, 5인이며 좌우에서 부응하는 자도 매우 많았습니다. 위사로서 긴 칼을 가진 자가 20여인이고 일산을 가진 자는 말을 나란히 타고 가면서 햇빛을 막았습니다. 우리들이 또할 배알하여 배우니 소랑이 말에서 내려 납병에다 술을 담아서 대접하는데 마시기를 마치자 소랑은 말에 올라서 갔습니다. 국인이 이르기를 국왕이 홍하고 사군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모후가 임조하게 되었는데 소랑이 나이가 들면 마땅히 국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 7월 15일에 모두 사찰에서 단계를 만드는데 혹은 체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체증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인형 및 조수의 형상을 만들어 왕궁에 보냈습니다. 거민들은 남자 가운데 소장한 자를 뽑아서 혹은 황금 가면을 쓰고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면서 왕궁으로 나아가는데 피리는 우리나라의 작은 피리와 같고 북 모양도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크게 잡피를 벌이고 국왕이 임석하여 관람하였으므로 남녀로 가서 보려는 자가 길을 메우고 거리에 넘쳤으며 재물을 말에 싣고 왕궁으로 나아가는 자도 많았습니다. 1. 해안에서 왕궁과의 거리는 10여리였는데 우리들이 멀리 바라보자 한 정각이 매우 높았으므로 물어보았더니 곧 국왕의 거처라고 하였으며 인간은 간혹 개화였으나 판옥도 매우 많았습니다. 1. 남녀가 상투를 이마의 가장자리에 틀어 올렸는데 비단으로 싸고 서인은 모두 다 백저 옷을 입었습니다. 부인은 머리 뒤에 머리카락을 쪽지어 올렸고 모두 다 백저포의 적삼과 백저포의 치마를 입었고 혹은 백저포의 장옷을 입었으며 그 귀한 자는 또한 채단을 입었고 유오와 유상도 있었습니다. 그 수령은 아롱지게 물들인 비단을 사용해 상투를 싸고 백세 저포를 입었으며 의대는 붉은 물을 들인 비단이고 나갈 때는 말을 타며 종자가 수인이었습니다.
1. 논과 밭은 서로 반반이었는데 밭이 조금 많고 논은 겨울에 파종을 해서 올해는 벼가 다 익어 수확을 마치며 또 소로서 이를 밟아 다시 파종을 해서 7월에 이양하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또 수확을 하였습니다. 밭은 작은 삽으로 이를 일구어 조를 심는데 또한 겨울에 처음으로 파종하고 5월에 수확하고 6월에 다시 파종하면 8월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삭을 들이우고 익어갑니다. 1. 밥을 쌀을 사용하고 또 염장을 사용하여 국을 만들며 채소를 섞는데 혹은 고기를 쓰기도 합니다. 1. 술은 청주와 탁주가 있는데 납병으로 담고 은술잔으로서 잔질하며 맛은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또 남방국의 외에 술이 있었는데 빛은 누르고 맛은 소주와 같았으며 매우 독하여 두어 종지를 마시면 크게 취하게 됩니다. 예. 사찰은 판자로서 덮개 할을 하고 안에는 오칠을 하였으며 불상이 있었는데 모두도 황금이었고 거승은 머리를 깎았으며 치이도 입고 배기도 입었으며 그 가사는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1. 밥은 오칠한 목기에 담고 국은 작은 자기에 담았으며 또 자접이 있고 젓가락은 있으나 숟가락은 없는데 젓가락은 나무였습니다. 1. 국중에 시장이 있는데 채단, 증백, 저포, 생저, 빛, 전도, 바늘, 채소, 어육, 소금, 젓갈이 있었고 남방국의 아롱진, 비단, 아롱진, 면포, 단향, 흰 날에 검은 씨의 면포, 등당의 푸르고 검고 흰 면포, 자기 등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장사로 왔다가 계속해서 사는 자가 있었는데 그 집은 모두 다 기와로 덮었고 규모도 크고 화려하며 안에는 단화를 칠하였고 당중에는 모두 다 의자를 설치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감투를 쓰고 옷은 유구국과 같았으며 우리들에게 가시 없는 것을 보고는 감투를 주었습니다. 나라 사람은 모두 맨발이고 신발을 착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통사는 반드시 일본인으로서 그 나라에 있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였습니다. 1. 강남인 및 남만국 사람도 모두 와서 장사를 하여 왕래가 끊이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들도 다 보았습니다. 남만인은 상투를 털어 올렸는데 그 빛이 매우 검어서 보통 사람보다 특이하였고 그 의복은 유구국과 같았으나 다만 비단으로 머리를 싸지 아니하였습니다. 1. 활, 화살, 도끼, 갈고리, 도금, 무자, 낫, 삽, 갑옷과 투구가 있었는데 갑옷은 혹 철을 쓰기도 하고 가죽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1. 군사는 철로서 정강이를 싸고 혹은 가죽의 오치를 입힌 것을 사용하는데 행정과 같았습니다. 1. 그 지대는 따스하기가 유니도와 같았습니다. 1. 소나무, 종려나무, 대나무가 있고 그 나머지는 잡목인데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1. 집에 쥐가 있고 말, 소, 염소, 고양이, 돼지, 개, 닭, 집비둘기, 거위, 오리를 기르며 말과 소를 잡아먹기도 하고 혹은 저자에 팔기도 하며 또한 닭을 먹습니다. 날짐승으로는 까마귀, 까치, 황작, 매, 제비, 갈매기, 바다, 가마우치, 올빼미가 있었습니다. 1. 과실로는 매화, 복숭아, 유자, 청귤이 있었습니다. 1. 채소로는 토란, 가지, 참외, 동과, 무, 파, 마늘, 해바라기, 박, 파초가 있었습니다. 1. 곤충으로는 모기, 파리, 두꺼비, 개구리, 거북, 뱀, 달팽이, 벌, 나비, 사마귀, 잠자리 등의 연가시, 새끼, 지네, 거미, 매미, 빈대, 지렁이, 개똥벌레가 있었고 또한 메뚜기와 비슷하며 큰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먹었으므로 저자에 팔기도 하고 또 박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은 석 달을 우리들은 물을 석 달을 머무르다가 통사에게 말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통사가 국왕에게 전달하자 국왕이 대답하기를 일본 사람은 성질이 나빠서 너희들이 보존할 수 없으므로 너희들을 강남으로 보내고자 한다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보다 앞서 통사에게 물어서 일본은 가깝고 강남은 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국으로 갈 것을 청하였습니다. 마침 일본의 폐가대 사람 신이 사랑 등이 장사를 와서 국왕에게 청하기를 우리나라는 조선과 통화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호하여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니 국왕이 이를 허락하고 또 이르기를 중도에 잘 무율하여 돌려보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돈 1만 5천문, 호초 150건, 청년포, 당명포 각 3필을 주고 또 석 달의 양미 500건, 염장, 어해, 왕골자리, 칠, 목기, 밥상 등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8월 1일에
신이 사랑 등 100여인이 우리를 데리고 한 척의 큰 배를 같이 타고서 사주야를 가다가 일본의 살마주에 이르렀으나 기슭에 오르는데 파도가 매우 사나워서 겨우 바다를 건넜는데 형세가 제주와 같았습니다. 김비이가 포라이도에서부터 두통이 생겨서 낫지 않고 유국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했는데 국왕이 이를 알고 남방국에 약주를 주었습니다. 신이사랑 등도 이를 보고 쑥도 쑥으로 뜸을 뜨는 등 극진히 치료해 주었으며 배 가운데 있었으는 대변이나 소변 때에도 사랑이 매우 매이한 그 종자로 하여금 붙들어 주게 하였는데 이는 벨머리에서 추락할까 걱정했으였습니다. 그리하여 살마주에 도착하였으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신이 사랑 등은 우리들을 옛 주인집에 의탁하여 머물러 살게 하고 술과 밥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로부터 사랑 등은 류구국에서 준 양식과 반찬으로 우리에게 하루 세끼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주의 태수는 두 번 우리들과 신이사랑 집에 초대하여 술과 밥, 떡과 안주를 대접하였는데 모두 마다 물고기였습니다. 그 집은 판옥으로 매우 장엄하고 화려했으며 항상 집에 있으면서 공사를 보았고 재산은 넉넉하고 많으며 준마 수필이 있었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긴 칼을 메고 있는 자가 20여인이 항상 문 아래 있었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9월에 이르러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신이 사랑들이 별선을 사가지고 우리를 데리고서 같이 타고 연안으로 해서 무릇 3주야 만에 타가 서포에 이르러 기슭에 올랐습니다. 신이 사랑 등은 말을 타고서 우리를 데리고 육로로 왔습니다. 김비이가 병들었다가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기력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말을 구하여 타게 하고 남은 두 사람은 도보로 이 일을 갔는데 산골재가 매우 험했습니다. 폐가대에 이르니 부관인 좌미 씨 등이 비용을 마련해서 해류를 경영하여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인가가 좀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도성과 같았고 그 가운데 저자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신이사랑 등은 우리들을 데리고 그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 대접하는 술, 밥, 안주, 반찬이 매우 풍부하였으며 상관, 부관 두 사람이 차례로 하루 3끼씩 대접하였습니다. 대내전에서 보낸 바 주장이 우리들과 신이 사랑을 맞아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는데 사는 바의 기와집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뜰 아래 시립한 있는 자가 30여인은 모두 다 칼을 찾고 밖의 군사도 집을 지키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주장을 보고 난 뒤 그는 소이전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는데 창칼 작은 깃발을 가진 자가 3, 4만 명이었습니다. 무릇 4일 만에 싸움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6급을 베어서 장대 끝에 효수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이빨을 살펴서 그 사람의 귀천을 징험하였는데 이는 대개 관작이 있는 자는 이빨을 물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사랑 등은 병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도망하여 숨었던 자가 몰래 해도에 있다가 나와서 노략질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6달을 머물다가 병난이 평정되기를 기다려 금년 2월에 이르러 우리를 데리고 배에 올라 15리쯤 가서 작은 섬에 이르니 이름은 시가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밥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바다로 출범하여 초저녁 어두울 무렵 일기도에 이르러 기슭에 오르니 인가가 매우 많았습니다. 신이사랑 등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주인집에 투숙시키고 가지고 온 양식과 반찬으로 우리를 대접하였습니다. 사흘을 머물고 또 바다로 출범하여 하룻낮을 가서 전물역에 대마도의 초나포에 이르러 기슭에 올랐습니다. 신이사랑 등은 우리들을 데리고 그 옛 주인집에 투숙시켰는데 그 주인은 곧 신이사랑의 숙부였으며 가지고 온 양식과 반찬으로 대접해 주었고 주인도 술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땅은 메마르고 밭이 없으며 백성은 모두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 지나온 바 여러 섬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도주가 떠나기 어렵다고 만류하기도 하고 바람도 순조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2달을 머물러 있다가 4월 어느 날 동풍을 만나 연안을 따라가서 사포에 이르러 투숙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틀을 머물고 바람이 순조로움으로 또 기슭을 따라가서 도이사지포에 정박하였으며 사흘을 머물다가 동풍을 만나 아침 일찍 바다로 출범하여 하루 낮을 가서 저물역에야 연포에 이르러 머물렀습니다. 울산 군수는 우리들이 감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각각 갓과
배 한 필씩을 주었으므로 우리들은 옷을 만들어 입고 올라왔습니다. 이상 윤희도 이하 여러 물산을 우리들이 본 것은 이 정도였습니다. 하였다. 보그는 디딜방아이고 성스는 바디. 배틀에 달린 나를 고르는 제구이다. 추세는 굵고 가늘미고 단계는 길을 말한다. 치의는 중이 입는 검은 물을 들인 옷을 말한다. 자접은 자기로 된 대접을 말한다. 단확은 단청이다. 어해는 생선 젓갈이다. 성조실록 105권 성중 10년 6월 10일에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박숙진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외부 사람이 윤씨의 집에서 그 많은 짓을 범했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저 어리석고 미혹한 소인이 혹 알지 못하고 이를 범한 자가 있을 듯 합니다. 청간대 한두 사람의 정병으로 하여금 수직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떤가 하니 대사관 성현이 아뢰기를 이것은 윤씨를 존봉하여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거만한 것인 줄 알고 교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지사 이극배는 아뢰기를 외부 사람이 비록 윤씨의 집에 교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씨의 집 사람이 거리낌 없이 출입한다고 하면 지켜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법이 이미 썼으니 범법자 한두 사람을 징계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시키면 사람들이 모두 다 자연히 알고서 피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